아름드리 나무가 죽고 풀, 하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교장 선생한테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그랬더니 견딜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이.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어린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뼈마디가 아프든지 피부병이 심하든지 눈병이 있든지 이거 한 가지 이상 질병이 있는 어린이 손들으니까 52명 중에 26명이 손을 들었어요. 절반이. 혹시 그 많은 편찮으셨던 분들 가운데 우리 어린이 중에 지금 사진 한 장.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세요. 피부병. 심하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 나이가 38살이에요. 제가 37살이랬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우리 애들만은 좀 살려주이소.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인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거 하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전체를 조사해보자. 그래서 이제 10,000여 명을 조사했더니 한 700~800명이 뼈마디가 쑤신 거예요.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그래서 농화학과가요. 예. 농약, 비료, 식품, 양조 이런 걸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가 농약을 너무 많이 뿌리니까 농약을 뿌려서 농작물이 어느 정도 잔류되는 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농약은 선진국에서 쓰지 않는 아주 맹독성 농약. 쉽게 말씀드리면 파라치온 이름 들어봤죠? 예.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거 잘못 뿌리면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벼농사 짓는데 한 30번 정도, 그 당시 30번. 사과 농사도 굉장히 많이 뿌립니다. 사과 농사도 20~30번 그렇게 뿌리는데 결국은 분석해 주려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경제 성장을 하고 막 빨리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환경 문제 이런 거 하면은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감시도 하고 탄압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거인님이시라면 포기하지 않으셨을 포기 것 안 같아요. 했죠. 그럼. 그래서 책을 냈어요. 내 땅이 죽어간다. 한국의 공예 지도 이런 책도 내고. 야,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80년대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시기인데 정말 영웅처럼 나타나 주셔서. 그래서 그 감옥에 있을 때요. 우리 예. 동료들이 앞으로 내가 공예 문제를 가지고 한평생 일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 임마, 공예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는 공예를 잘 모르니까. 또 배고픈 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 문제예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쓰레기 나오는데 그때는 아파트 층마다 쓰레기 투입구가 있었어요. 맞아요. 투입구에다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뭐 형광등, 뭐 음식 찌꺼기 다 버리니까. 분리수거가 없었죠. 예, 분리수거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 제안을 해서 우리나라도 쓰레기 종량제 하자. 전기 요금은 전기 쓴 만큼 자기가 돈을 내는데 왜 쓰레기는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에서 똑같이 내느냐. 그렇게 이제 쓰레기 종량제를 제안해가지고 95년에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동시에 실시한 거예요. 우리나라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입니다. 국가 전체가 종량제 실시한 거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 시스템이 예. 다 거인께서 이렇게 해내셨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예. 95년에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그때 서울시에서 하루에 나온 쓰레기가 15,000톤이 나왔어요. 15,000톤. 근데 2022년에는 절반인 8,000여 톤으로 줄었습니다. 야, 뭔가 자부심이 생깁니다. 왠지 K 종량제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사전 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가로 오랜 세월 힘써오신 거인.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 이제 공단이거든요. 공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경제 발전을 해서 잘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도 기대했죠. 기대했는데 74년부터 온산 지역에 이제 들어오는데 공단을 만들었는데 네.
마을과 마을 사이에 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초등학교인데 거기를 갔더니 교정에 아름드리 나무가 죽고 풀 하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교장 선생한테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그랬더니 견딜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이.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어린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뼈마디가 아프든지 피부병이 심하든지 눈병이 있든지 이거 한 가지 이상 질병이 있는 어린이 손들으니까 52명 중에 26명이 손을 들었어요. 절반이. 혹시 그 많은 편찮으셨던 분들 가운데 우리 어린이 중에 지금 사진 한 장.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아유. 여기 보세요. 피부병 심하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 나이가 38살이에요. 제가 37살이랬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우리 애들만은 좀 살려주이소.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인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거 하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전체를 조사해보자. 그래서 이제 10,000여 명을 조사했더니 한 700~800명이 뼈마디가 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괴질이 생기고 온산병 같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환경청에서는 일주일 만에 아니다. 허위다. 그래서 온산병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미나바타병을 규명한 하라다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분이 하고 이제 같이 온산 마을에 딱 들어갔더니 이분이 첫 마디가 예. 온산은 죽음의 마을이다. 보자마자. 그러면서 일본은 미나마타 이타이는 수은 중독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분석했더니 구리, 납, 아연 이런 게 아이고. 기준치의 10배, 100배 나왔습니다. 진짜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경우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온산병이 이제 규명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역학조사가 그렇죠. 되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38,000명이 집단으로 독산리로 이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큰 사건, 낙동강 페놀 사건. 네. 자,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91년 3월 16일 대구시 수도사업본부로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구시가 뒤늦게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수돗물에서 맹독성 물질인 페놀이 검출됐습니다. 대구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페놀이 독극물입니다. 예. 독극물인데 그게 낙동강으로 내려가니까 대구 다사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 대구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 다 거기서 정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수하면 보통 뭘 합니까? 소독하잖아요. 그렇죠. 소독하면 이제 염소를 투입하는 거예요. 예. 그게 크로로페롤이 돼가지고 수백 배 악취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수돗물을 공급을 한 거예요. 공급을 했더니 분유 타가지고 주니까 애가 막 토하고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구미에 있는 한 공장에서 네. 페놀이 30여 톤이 누출이 된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웬일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를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페놀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커를 2개 가져와 가지고 하나는 그냥 물, 예. 하나는 페놀이 5ppm. 예. 100만 분에 오니까 진짜 미량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금붕어를 넣어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아, 옆에 사진이 그 저게 사진인가요? 그 당시 어. 사진인가요? 예, 여기 다 밑으로 깔아앉았죠. 아, 이미 결과가 실험 개시 3시간 만에 다 죽었어요. 3시간 만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대구만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지고 창원으로 해서 부산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아, 지역이 그렇게 넓었군요. 그 정도였으면은 항의가 진짜 빗발쳤을 것 빗발쳐 같은데. 쳤죠. 그때 뭐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환경부 장차관이 동시에 물러났습니다. 결국은 이 페놀 사건을 통해서 기업이 환경 문제를 잘못 대처하면 망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데
10년은 앞당기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